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성비 좋은 110만원짜리 컴퓨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건 정말 가성비 하나에 모든 거를 집중한 컴퓨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가격은 사실 105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 보시면은 왜 제가 11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컴퓨터 성능부터 이제 어떻게 부품을 사야 되는지 그런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게임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배틀그라운드인데 해상도는 QHD의 국민 옵션으로 돌렸고요. 녹화 화면상으로 평균 한 210프레임 정도에 하위 1%는 12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리플레이 녹화한 거를 감안을 하면요, 실제 플레이에서는 이거보다 한 성능이 20% 정도는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배그는 좀 심한 교전 상황에서는 성능이 막 훨씬 낮아지기도 하니까 이거는 참고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요즘에 시즌4로 좀 다시 핫해진 디아블로4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 물결에서 보스런만 좀 계속 돌아봤는데 역시 QHD 상도의 중간 옵션으로 돌렸을 때 대략 한 평균 170프레임에 하위 1%는 120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펑크는 QHD의 높음 옵션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평균 80프레임에 하위 1%는 65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트리플 A 고사양 게임이라 가지고 좀 약간 낮은데 중간 옵션으로 돌려주면 평균 90프레임 정도 중반 정도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기본 상태에서 제가 돌린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라데온 6000번대랑 7000번대 그래픽카드는 AFMF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라데온 드라이버에서 켜줄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실제 모니터를 제가 카메라로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봤어요. 왜냐면은 유튜브 영상은 어차피 이 프레임이 초당 60프레임 정도까지밖에 한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뭐 AFMF를 켠 거든지 안 켠 거든지 60프레임 이상만 넘어가면 그냥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AFMF 껐을 때고요, 오른쪽이 켰을 때인데 왼쪽 보시면은 위에 빨간 등이 막 좀 툭툭 끊기면서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적죠. 그런데 AFMF는 제가 여러 번 말하기도 했지만 FPS 게임에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요. 디아블로 같은 RPG 게임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다음은 이 컴퓨터 부품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CPU는 라이젠 5 7500을 썼어요. 사실 요거 라이젠 5 7500F랑 라이젠 7 5700X3D랑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7500F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알리에서 5700X3D가 막 세일을 해가지고 15만원인가까지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수준이라면은 이 5700X3D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15만원까지 아니더라도 한 19만원 이하로 살 수가 있으면은 이 5700X3D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면은 이 7500F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제 B650 칩셋 중에서 거의 제일 싼 걸로 골랐어요. 기가바이트의 B650M 메인보드인데요. 이게 지금 한 13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세대 라이젠은 거의 대부분이 전력 소모가 좀 적기 때문에 막 비싼 메인보드까지가 필요가 없고요. 적당히 싼 거 사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꼭 뭐 이 기가바이트 모델 살 게 아니고 그냥 뭐 에즈락이나 이런 거 사셔도 돼요. 그리고 메모리는 DDR5 4800MHz 8GB 두 개 갖다가 총 16GB 구성을 했는데요. 아마 최근에 많이 사는 구성은 16GB를 두 개를 해가지고 32GB로 만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실 이 램 용량은요, 게임 속도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구성이 오늘 구성에서 이제 램만 16GB 그대로인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오늘 구성에서 메모리만 32GB로 두 배를 늘린 거거든요. 클럭 속도는 똑같은 거고요. 그런데 사이버펑크 벤치마크 결과 돌린 거 보시면요, 양쪽 성능이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음악 틀어놓고 게임하거나 뭐 인터넷 켜놓고 게임하면은 막 메모리 용량 모자라지 않냐 이런 소리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인터넷 창을 막 20-30개씩 켜고 할 거 아니면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인터넷 창 100개 켤 거 대비해가지고 램 64기가로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일부 게임은 32기가를 요구하는 게임도 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게임 할 거 아니면은 그냥 8기가 두 개 듀얼 채널로 16기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은 어차피 몇 년 뒤에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그때 컴퓨터를 다시 업그레이드 할 때 보면은요, 막 DDR5 8000짜리가 지금 5600처럼 막 널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때 돼서 램 바꾸고 싶은 욕심이 100% 들 거잖아요.
그때도 이제 5600 끼고 있었던 거 32기가니까 그대로 끼자 하는 생각이 많이 안 들 거예요. 분명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욕심이 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32기가로 가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이 그래픽 카드인데요. 사실 이게 오늘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거든요. 이게 라데온 RX 6800인데 가격은 지금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48만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으로 치면은 지포스 RTX 4060 Ti보다 약간 싼데 성능은 더 좋은 그래픽 카드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이 RX 6800이 XTX 제품 말고는 남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끝물인 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동차도 막 이렇게 풀체인지 전에 끝물 모델이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처럼 이 부품도 똑같아요. 그런데 컴퓨터 부품은 뭐 끝물이든 아니든 성능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좀 끝물이면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좀 낡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 부품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성능만 좋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 끝물 같은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나머지는 똑같은 상태로 그래픽카드만 RTX 4060 Ti를 장착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이 RX 6800 그리고 오른쪽이 RTX 4060 Ti인데요. 사이버펑크에서는 양쪽 간의 성능 차이가 확실히 좀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균 10프레임 정도 보면은 지금 60프레임, 70프레임 나오는 수준에서 성능 차이가 10%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게 게임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배그 같은 게임은 양쪽 간의 평균 프레임은 차이가 거의 없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위 1% 프레임은 한 10% 정도 또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RX 6800 쪽이 RTX 4060 Ti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체 부품을 보면은 이렇게 방금 소개한 4가지 부품 말고 나머지는 그냥 좀 따로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넘어가면 되는데요. 케이스는 워낙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서 그냥 미들타워 중에서 다나와에서 인기 순위에 있는 케이스를 넣어놨지만 요거 말고라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그래픽카드 길이가 이게 좀 길어가지고 350m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도 그거 이상 지원하는 것 중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 기준으로는 이렇게 총 가격이 한 105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까 CPU 말할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라이젠 7 5700X3D가 19만원 정도 한다면은 그거를 사는 게 더 좋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부품 구성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아까 구성 대비해가지고 전체 부품 가격이 10만원 이상 줄어들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메인보드랑 메모리도 DDR4 구성으로 같이 바뀌게 되긴 하죠. 그런데 메모리 용량은 16기가 듀얼 채널로 똑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게임 성능이 더 올라가요. 배틀그라운드로 비교를 해보면은 왼쪽이 처음 얘기했었던 라이젠 5 7500F 구성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젠 7 5700X3D로 만든 구성인데 요거는 뭐 성능 차이가 10% 이상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전체 가격은 왼쪽이 105만원 그리고 오른쪽이 95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싼 쪽이 성능이 더 잘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역시 3D V캐시의 위험이 잘 나타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요. 5700X3D CPU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되게 싸게 샀을 때를 한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국내 정발 가격이 한 27만원 정도 하는데 그 가격 주고 살 정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알리에서 세일할 때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조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가지고 처음 소개를 했던 105만원짜리 컴퓨터를 어떻게 사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보자거나 혹은 조립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부터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로 컴퓨존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여기 보시면은 견적의 온라인 견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한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PC 구성해가지고 하나씩 부품 목록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대고 CPU를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적어주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목록을. 그래서 여기 CPU는 7500F 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담기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담겼죠. 그리고 담았으면 메인보드도 가가지고 이 부품 목록은 제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좀 적어 둘 테니까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검색하면은 또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유통사 따라가지고 2가지 있는데 그냥 뭐 싼 거 넣으시면 되기도 하는데 뭐 유통사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전 그냥 넣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메모리도 똑같이. 근데 참고로 컴퓨존에는 이제 메모리 클럭이 원래는 4800으로 제가 써놨는데 요게 4800이
품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8GB짜리가 4800짜리는 품절이라 가지고 재입고 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 대신에 여기서는 5600짜리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8GB짜리 요거를 담기해서 2개. 그리고 혹시 나중에 뭔가 램 분량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거 클럭을 갖다가요 메인보드에서 5200으로 내리면 돼요. 제가 혹시 몰라서 잠깐 변경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요, 컴퓨터를 킨 다음에 키보드 델 키를 막 연타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아래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 부분이 아마 기본적으로는 56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5600MHz 짜리를 샀으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저는 지금 여기 표시된 게 애초에 4800MHz 짜리 메모리를 꽂았기 때문에 48이라고 뜨는데, 이 부분을 엔터를 쳐가지고 숫자를 52로 내려주거나 아니면은 키보드로 그냥 숫자 52를 입력을 해줘도 돼요. 그런 다음에 세이브 한 다음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픽 카드까지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6800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부품 목록 중에서 SSD는 아마 이 컴퓨존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존에 있는 걸로 제가 대체를 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적어둘게요. 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ADATA 모델인데요, 512GB고 이것도 이제 D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SSD예요. 그래서 이거를 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똑같이 요거 잘만거 메가맥스 제품으로 담아주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래픽카드 길이가 350mm는 되니까 그거를 담을 수 있는 수준으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케이스를 사시면 돼요. 요것도 그냥 저는 요거를 넣을 건데 그냥 취향에 따라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쿨러도 이제 컴퓨전에는 없는 모델이라 가지고 제가 요거를 대체품으로 넣어놨어요. 요 존스부 제품인데 CR1000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으면은 전체가 다 담겼고,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장바구니에 담기를 할 거예요. 장바구니에 담으면은 제가 미리 담아놨는데, 그래서 장바구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담은 게 다 나오죠. 쪼르륵 보면은 결제 금액이 근데 116만 원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립 비용도 여기다 넣었고, 그리고 출장 AS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만원, 33,000원 해가지고 총 63,0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립하기 귀찮은 분들이나 아니면 초보자분들은 요거 2개 넣어놓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조립은 할 줄 아는데 귀찮기만 한다 그러시면은 요 출장 AS는 그냥 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거 2개 다 뺀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는 한 11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갖다가 110만 원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컴퓨전에서 사실 거면요, 그냥 조립이랑 AS는 그냥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좀 편한 방법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냥 116만 원으로 주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하시던가 전체 주문해가지고 따로 카드 결제를 하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조립이 된 상태로 집 앞으로 배송이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전통적이면서도 가격이 더 저렴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위에 이렇게 검색어 입력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이제 치는 거예요. 7500F 해가지고 이게 바로 딱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멀티팩 정품 요거를 가격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저가 지금은 티몬이 좀 압도적으로 되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품도 약간 티몬이 가끔씩 이렇게 엄청 저렴하게 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씩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다른 제품 사는 것처럼 그냥 바로 구매 눌러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품 하나를 구매를 할 때마다 배송비가 추가로 돼가지고 배송비만 토탈 해가지고 한 2만원 정도 추가가 더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부품을 사는 게 정말 제일 저렴하게 사는 방법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배송비까지 포함을 하면은 아마도 아까 전에 105만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 추가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배송을 받고 셀프 조립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조립을 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힘든 분들은 컴퓨터 잘 아는 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메인보드를 꺼내보시면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일단 CPU부터 조립을 할 거예요. 램은 잠깐 여기다 옆에다가 놔두고 CPU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영롱하게 생겼죠. 이거를 요 옆에 있는 걸쇠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젖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대준다? 뭐 이렇게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연 다음에 보시면 라이젠 글씨가 써 있는 방향 그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쪽에 CPU에 홈이 있어요. 이 위아래로 홈이 있는데 이 메인보드 꽂는 부분에도 홈이 똑같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딱 들어가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올려놓는 느낌으로 놓으셔야지 맞는 거고요. 뭔가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꾹 힘으로 누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일단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뭔가 안 들어가고 힘으로 눌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건 뭔가 잘못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간 상태에서 힘으로 누르면 밑에 있는 핀이 밑에 있는 핀이 다 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빼가지고 자리를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해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흔들어 봤을 때 뭔가 덜렁덜렁 하는 느낌이 살짝은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느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뚜껑을 그냥 내린 다음에 다시 이 걸쇠를 원래 있던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얘가 뚜껑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CPU는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고요. 이제 CPU 위에 바로 쿨러를 장착을 해줄 건데, 쿨러는 제가 부품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오늘 쓸 것만 따로 빼왔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렇게 보시면 AMD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란 부품을 이 네 군데에다가 맞춰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다 꼈으면은 이제 요것도 필요해요. 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마운트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올리고 요 AMD용 그 나사가 있어요. 또 동봉되어 있는 AMD용 나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완성이 됐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써멀 그리스를 발라줘야 되는데 아마 쿨러에 동봉이 되어 있을 거예요. 딱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써멀 그리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뚜껑을 따고 요 위에다가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써멀 그리스를 갖다가 뿌리는 방법도 약간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가운데다가 한 점 짜기만 해요. 이게 제가 이미 많이 써가지고 많이 안 나오긴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다 썼네 이거. 저는 지금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일단 요만큼만 짜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짜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짜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멀 그리스를 짰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히트싱크를 갖다가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방향은 뭐 이렇게 하나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같은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그냥 내릴 뻔했는데 여기 나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나사 구멍이. 이 나사 구멍 두 개를 갖다가 이쪽 이 마운트에도 나사가 있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놨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살짝 돌리고 나서 끝까지 돌리지 마시고 반대 방향도 같이 돌려주세요. 그래서 양쪽이 다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끝까지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다 끝까지 돌리고 이쪽도 끝까지 돌리는 거죠. 근데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한쪽을 갖다가 너무 끝까지 돌리지 말고 중간에 멈췄다가 다른 쪽 돌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다 돌려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으면은 이제 펜을 달아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펜은 이렇게 걸쇠가 두 개가 달려있고 이렇게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충 위치를 맞춰 놓은 다음에 이 걸쇠를 갖다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렇게 걸쇠를 이 히트싱크랑 결착을 해주는 거죠. 이 펜에서 봤을 때는 이 안쪽으로 걸쇠를 갖다가 밀어 가지고 장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펜에 달린 이 단자를 메인보드 CPU 펜 부분에다가 장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CPU랑 CPU 쿨러 장착이 완료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메모리를 꽂아야죠. 이 메모리는 사실 CPU보다 훨씬 쉬워요. 이쪽 두 개 메모리 슬롯이 있는데 이 메모리에 요 뭐라고 해야 되지? 홈 같은 게 있어요. 이 홈 방향이 이쪽이랑 길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메인보드에도 똑같이 방향이 있어요. 홈이 여기 똑같이 달려있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맞는 방향끼리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이 맞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은 꾹 누르면은 이렇게 따닥 하면서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두 개 다 따닥 했죠.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도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NVMe SSD 요거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더 쉽죠. 이쪽에 NVMe SSD를 장착하는 요 슬롯이 있어요. 요 M.2 슬롯이라고 하는 건데 이 끝에 요 핀을 갖다가 뽑은 다음에 요거가 이제 고정하는 핀이에요. 그래서 이 핀을 뽑은 상태에서 요 방향도 이렇게
짧은 방향이랑 긴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인보드에서는 이제 짧은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나서 살짝 내리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전에 뽑아놨던 이 핀을 갖다가 다시 꼽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NVMe SSD까지 장착이 완료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일까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음 날이고요. 이어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어제까지는 이 메인보드에다가 이 모든 부품들을 CPU랑 메모리랑 SSD 여기까지 장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은 케이스에다가 집어넣고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케이스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먼저 장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아마 이 케이스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화면에 완전 꽉 차게 담기는 그런 상황일 텐데, 케이스의 아래쪽에다가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세우면은 그냥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꽉 차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는 이 케이스에서 딱 이 부분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오늘 구성에다가 넣어놨었던 그 파워 서플라이는 아닌데, 그냥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700W짜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사용을 할게요. 참고로 파워 서플라이 장착 방향에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파워 서플라이에 팬이 달려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갖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해가지고 장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케이스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공기를 갖다가 이제 이 팬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파워 서플라이 내부에 있는 부품을 갖다가 식혀주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충 넣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나사를 박는 구멍이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랑 케이스에 이렇게 나사를 4군데를 박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잘 맞춰가지고 나사를 박으면 되는데, 육각 나사라고 보통 불러요. 그 육각 나사라고 하는 게 이 사이즈인데, 아마도 케이스 사면은 이렇게 나사가 동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육각 나사를 찾으시면 돼요. 그 육각 나사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와 있는 이 파워 케이블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쪽으로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제일 두꺼운 이 케이블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 구멍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대충 그냥 이렇게 걸쳐만 놔도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이 4개짜리가 2개인 그런 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총 8개 핀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CPU의 보조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쪽 구멍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약간 달랑달랑한 정도?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대충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케이스에 들어있는 케이블도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풀러 놓은 다음에 이것도 좀 안쪽으로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2번째 구멍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밑에도 구멍이 있으니까 밑에다가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싹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2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6개짜리 핀이랑 2개짜리 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몇 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파워 서플라이는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요게 뭐 한 3개, 4개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요게 그래픽 카드에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2번째 구멍으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번째 구멍으로 약간 모양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2번째 구멍으로 이렇게 대충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나머지 것들 중에서 이제 팬이랑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길다란 막대기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가 이제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팬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단자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중에서 여기 맨 끝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4개가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요 똑같은 이 구멍 4개짜리인 커넥터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요 상태로만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이 나머지 뭉탱이들은 그냥 대충 꾸겨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식으로 그냥 대충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됐으면은 케이스의 반대 뒷판은 닫아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판을 갖다가 좀 닫아놓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원래 열어놨었던 철판을 갖다가 이렇게 닫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손나사 2개만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뒷판이 닫혔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조금 세워져 있으니까 이거를 막 조립하고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케이스를 이렇게 눕혀놓은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백 패널을 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갖고 왔고요. 이 메인보드 살 때 들어있었던 이런 백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3개 난 부분이 있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구멍이 3개 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아래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 상태로 케이스에다가 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패널이 굉장히 이제 모서리가 날카롭기 때문에 사실 장갑을 끼고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일단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 백패널은 이렇게 잘 들어가게 모든 모서리를 갖다 꽉꽉 눌러줘야 되는데 한 군데라도 잘 안 누르게 되면은 좀 튕겨서 바로 막 튀어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구팅이 그러니까 네 군데 모서리를 갖다가 다 잘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메인보드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조립을 해놨었던 메인보드를 이 상태 그대로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대충 넣고 케이블 들어가 있던 거를 조금 치우면서 대충 모양을 잡는 거죠. 위치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인보드랑 케이스를 갖다가 연결하는 부분에 나사를 조일 수 있도록 이제 스탠드 오프라는 게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스탠드 오프를 갖다가 다 박아놓지 않아가지고 일부만 박혀있는 상태로 그냥 진행을 하긴 할 건데 메인보드 전체 부분을 갖다가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스탠드 오프를 다 박아놓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메인보드를 장착할 때 사용해야 되는 나사는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그 접시 같은 게 나사 머리에 붙어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접시 같은 게 붙어있죠. 나사 머리에 이렇게 생긴 것 같다가 이제 메인보드를 결착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메인보드 장착하실 때도 이 나사를 갖다가 한 군데 처음부터 끝까지 꽉 이렇게 박아놓지 마시고요. 모든 부분을 살짝만 조인 다음에 나중에 다 박혀져 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끝까지 조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해서 메인보드 장착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케이블만 딱 연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진짜 이게 거의 전부예요. 다 끝났어요. 케이블은 근데 이제 뭘 연결해야 되냐면요. 먼저 메인보드에다가 아까 전에 이 메인 커넥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맞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홈 따라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CPU 보조전원이라고 했었던 이 8핀은 이렇게 메인보드 이 왼쪽 가장자리 이쪽에다가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굉장히 좀 사이즈가 넉넉한 편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작은 단자들도 이제 여기다 꽂아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꽂기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좀 큰 것부터 꽂아주면은 USB 3.0부터 꽂아줄게요. 얘는 이제 이 옆면에 단자가 있는데 여기죠.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큰 거는 이제 전면 오디오거든요. 전면 오디오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그리고 USB 2.0 전면에 있는 것도 이쪽에다가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작은 단자들이 있어요. 이 작은 단자들의 방향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메인보드에다가 꽂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매뉴얼에 보시면은 방향이 좀 나와 있어요. 그게 그림이 좀 크게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가지고 꽂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방향을 알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보드 이 기판에도 이 방향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단자에도 얘가 뭔지가 이제 적혀져 있고 그 적힌 거를 똑같이 메인보드 기판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맞는 거를 갖다가 그냥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꽂았을 때 이렇게 약간 안 이쁘게 치렁치렁한 이런 케이블들이 남으면요, 이건 안쪽으로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 나왔던 방향으로 다시 들어가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깔끔하죠. 그래서 진짜 다 했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장착만 남았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거 참고로 AMD에서 빌려온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 영상 찍고 나서 반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쪽 슬롯 부분, 그러니까 케이스의 슬롯 부분이 막혀 있어가지고 얘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거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뚫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왜냐면은 요거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고 얘는 약간 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제로 뜯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뜯는 과정에서 메인보드에 어떤 부품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가지고 초보자 분들은 요거를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메인보드 장착하기 전에 얘를 뗀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조심조심 해가지고 떼볼게요. 지금도 약간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커패시터를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조심조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해서 떼내긴 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더 떼야 돼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까지 하나 더 떼줘야 돼요. 이제 요거는 좀 걸리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금방 뗄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떼냈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만 연결을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가 3펜이다 보니까 상당히 커요. 그래서 대충 위치를 맞추고 나서 대충 맞았다 싶으면은 이제 힘을 줘가지고 꾹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탁 하면서 걸리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픽 카드의 왼쪽 부분에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나사를 체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까 전에 파워 서플라이 장착할 때 썼었던 그 육각 나사를 똑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를 조여주면 돼요. 그래서 육각 나사.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 카드 장착까지 했는데요. 이제 파워 서플라이까지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 나와 있었던 그래픽 카드 전용 8핀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아마 위에서는 보이겠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안에 내부 공기 흐름 순환 같은 거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 케이스 특징이 제가 몰랐는데 보니까 이 액세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액세서리에 무려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가 있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를 밑에를 갖다가 케이스랑 손나사로 연결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각이 나오려나 모르겠네. 이거 이미 다 장착을 해놓는 바람에 각이 나오면은 장착하고 아니면 뭐 말고 할게요.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옆으로 장착을 하니까 장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지금 펜을 돌려보고 있는데 뭐 간섭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장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어항 케이스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라이트 같은 거죠. 이제 옆판이 유리니까 요거까지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에 홈 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약간 걸쇠처럼 이렇게 체결이 돼요. 이렇게 꾹 누르면은. 그래서 이렇게 딱 눌리니까 딱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조립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립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비닐 벗기는 게 또 맛이잖아요. 이렇게 비닐 싹. 깔끔하다. 그리고 이쪽 앞면도 무슨 방구 끼는 소리가 나는데? 싹. 와, 근데 확실히 어항 케이스가 이쁘긴 이쁘네요. 그거는 인정.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전원을 한번 넣어 봐야겠죠? 오, 야, 나쁘지 않은데? 왜 이래? 결국엔 이거 아까 전에 장착했었던 그 그래픽카드 지지대 있잖아요. 걔가 펜이랑 간섭 있어요. 간섭 있어서 이거 그냥 떼야겠다. 보고 있으니까 뭔가 제 컴퓨터도 케이스 이걸로 바꿀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요. 괜찮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10만원짜리 정말 극가성비 컴퓨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매 페이지까지 들어가서 결제 직전까지 한번 해봤는데 한 16만원에 5700X3D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16만원이면은 질러도 돼요. 진짜 솔직히 질러도 되고, 그리고 무슨 AM4 소켓을 갖다가 지금 새로 컴퓨터를 사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꺼리시는 분들은 그냥 AM5로 가시는 게 좋기도 하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M4 소켓을 갖다가 지금 새 컴퓨터를 사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은 나중에 AM5 소켓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 들까 싶어요, 저는.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또 진짜 어마무시하고 무궁무진한 새 부품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건데 걔네들 갖다가 새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 성향의 차이가 있으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한 번씩 살 때마다 그냥 새 거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6세대 라이젠 진짜 기대되는데?